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이 남자는 에르빈 롬멜입니다. 사막의 여우, 독일의 전쟁 영웅이죠. 롬멜을 전쟁 영웅으로 만든 건 1940년 독일의 전격전입니다. 그래서 롬멜을 전격전의 창시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전격전의 창시자는 바로 이 남자, 롬멜의 상관이었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입니다. 세계 전차의 아버지라 불렸던 명장입니다. 오늘은 하인츠 구데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탱크가 발명되었을 때 기갑부대는 전투 보조수단, 보병 지원용으로만 생각됐습니다. 기갑부대가 단독으로 전투를 벌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구데리안은 달랐습니다. 1924년 아직 대위였던 구데리안은 기갑전술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장갑차를 빌려 시범훈련까지 실시합니다. 자, 이제 기갑부대로 전투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겠죠? 구데리안이 이렇게 말하자 상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전투라니, 이 차들은 밀가루 운반 차들일 뿐이네. 나를 믿게나, 자네나 나나 살아생전에 탱크가 전투에서 활약하는 장면은 보지 못할 걸세. 하지만 구데리안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절치부심의 후원자를 찾았고 15년이 지난 후 구데리안은 마침내 기갑군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39년 구데리안의 기갑군단이 실전에 투입되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데리안은 아직 한 가지 편견을 더 극복해야 했습니다. 기갑군단을 이용한 전격전술은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었죠. 전격전은 적진 안으로 빠르고 깊게 파고들어 적이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입니다. 지휘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바로바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그래서 현장 지휘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독일의 임무용 전술인데요. 얼마나 광범위한 재량권이냐 하면 경우에 따라 현장 지휘관이 총사령부의 작전 계획과 지시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임무용 전술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구데리안 역시 기갑부대 지휘관들에게 이런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독일이 아무리 임무용 전술을 창시한 나라지만 기갑부대가 주장하는 재량권은 대부분 장군들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반대가 말도 못했죠. 하지만 구데리안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말씀드렸죠. 구데리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하 지휘관들에게 살벌한 명령을 내립니다. 잠도 자지 말고 무조건 최대한 진격하라. 기갑부대의 전진에 한도는 없다. 다행히 폴란드는 군대가 형편없었습니다. 명세기 20세기 전쟁인데 창과 칼을 든 기병대가 탱크 부대로 돌격해 검으로 장갑을 내려치는 수준이었으니 말 다 했죠. 산도 없는 폴란드의 평원을 기갑군단은 신나게 달립니다. 진격을 멈춰 세운 건 독일군 자신이었죠. 독일군은 폴란드의 주 방어선인 브라해강에 도착해 정지합니다. 영문을 몰랐던 구데리안이 이유를 묻기 위해 사단사령부로 찾아갔죠. 사령부 지휘관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엄청나게 진격해 왔고 강은 방어가 격렬할 테니 이쯤에서 한번 쉬면서 전열을 정비한 후 도하작전을 강행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작전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사령부의 지휘관들이 정작 강에 한번 나가보지 않은 채 강은 당연히 적의 방어가 치열할 거라고 지레 짐작해 진격을 멈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때 중위 한 명이 사령부로 달려와 구데리안에게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강에는 지금 적군이 없습니다. 구데리안이 그럼 왜 건너지 않느냐고 묻자 중위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위는 전차장이었는데요. 전차를 버려두고 전투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사령부까지 뛰어왔습니다. 무단 이탈은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중죄인데
이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겁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이 기회를 놓쳐서 적이 뒤늦게 방어를 보강하면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구데리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군이 쏘아대는 포성을 폴란드군의 포격인 줄 알고 도하를 중단한 장교들도 있었고, 기병대가 반격해 올 것 같으니 후퇴하자는 사단도 있었죠. 구데리아는 참담한 심정에 무전기에 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현대군이 기병에게 패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는 대부분의 독일군 장병들이 첫 번째 경험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갑부대의 첫 번째 전격전. 구데리안이 열심히 훈련을 시켰고, 특히나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을 위해 재량권을 이용하는 훈련도 개발하고 공을 들였지만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전술에 전격전의 특성상 상황 전개가 너무 빠르고 예측 못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장교들의 판단력이 그만 뇌와 심장의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실패의 징후들을 구데리아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폴란드군을 상대로도 이 모양인데 세계 최강의 마지노선까지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상대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재량권과 임기응변 전술은 결국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이런 해석도 물론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데리안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중이처럼 놀라운 용기와 판단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걸 경험했으니 병사들 전체가 크게 성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죠. 임무용 전술을 훈련한 우리 병사들도 이런데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프랑스군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전격전으로 파고들면 프랑스군은 패닉 상태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소극적, 비관적 해석 혹은 적극적, 긍정적 해석이라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상에 안주하는 해석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해석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리더, 그리고 이들이 내놓는 전략, 세상을 바꾸어 놓는 전략들은 현상 속에 숨어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조직에서 첫 시도, 첫 경험에는 어느 정도 아량을 보여줍니다. 처음이니 어느 정도 실수나 실패는 감수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리더로서 충분히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실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